버틀러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얘기할 순서가 첫째로는 제가 이제 버틀러를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버틀러 사용법, 지금 웹 버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메뉴들, 그리고 그 메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쭉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버틀러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든든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버틀러 페이지 띄우셔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초기 화면 보시면은 뭐 간단해요. 이제 그 검색창 하나가 있고, 이 메뉴를 보시게 되면 기업 분석, 관심 목록, 기업 비교, 기업 탐색, 각각의 그 이제 메뉴들,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랑 기업 비교가 사실 비슷한 기능이에요. 어, 시각화 기능이 있는 거고, 기업 분석은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기업 비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개별 연결 비교도 가능하고, 아니면 경쟁사들 비교, 네, 이제 비교해보고 싶은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탐색에서는 좀 최근에 중요한 공시 정보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던 애들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토론실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카페 같은 경우는 버틀러 카페로,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 검색을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름을 넣어도 되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스터 코드 있죠, 6자리 005930 코드를 넣으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어, 이 위쪽에 이제 메뉴가 하나 더 생겨요. 시각화 기능,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보, 기업의 정보고요.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증권사 리서치들, 한경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토론에서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이제 아래쪽에 또 탭이 있는데 사실 이 탭을 위로 올릴 예정이에요. 위로 올려서 좀 더 동선이 좀 더 편하게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금 형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이제 요약 탭에서는 이 요약 탭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좀 재무제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것만은 봐야겠다 싶은 내용들로만 뽑아 놓은 거예요. 앞에 5개가 실적, 영업이익, 재무 현황, 현금 흐름, 그리고 듀폰 분석까지가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뒤에 4개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이 4개. 그래서 이 9개 그래프만 봐도 적어도 이 기업이 떤 망해가는 회사인지 아니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정성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왜 이 버틀러를 만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시각화를 하게 됐느냐. 첫 번째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툴 자체를 이제 지금 엑셀을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 엑셀 툴을 만들게 된 계기.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는 트레이더였어요. 그 퀀트를 저는 전공했었고, 그래서 퀀트 기반의 트레이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주로 하다가 한 2016년 정도부터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업을 펀더멘탈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같은 일을 겪을 텐데, 어떤 기업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게 되죠. 뭐 사업 보고서라든지 다트를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많고, 기업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뉴스 정도로 파악하고 끝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사업 보고서, 가장 최근에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현재 상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2016년도 이때쯤 처음 이제 기업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만 봐서는 기업의 현재가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최근 그리고 과거의 사업 보고서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점들은 쫙쫙쫙쫙 그려지는데 선이 안 그려지는 거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기업의 현재가 됐는지 이제 이런 선을 그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이 결국 인과관계죠. 기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에 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어서 시각화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일할 때는 데이터 소스들이 많아요. 일단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게 이제 블룸버그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팩셋이라든지 국내에서는 FN 가이드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뭐 충분히 그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관을 나와서 이제 개인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데이터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블룸버그라든지 뭐 팩셋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2, 300만 원씩 하니까 월에 이거를 개인으로서 사실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그 엑셀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로 처음에 만들다가 이걸 자동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그 자동화한 툴을 가지고 작년 2020년도 말이죠. 12월 달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때부터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조금씩 계속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기업 분석을 위한 툴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거. 물론 뭐 있지만 그 비용의 문제로 쓸 수 없었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장 어떤 제 투자 관점을 좀 녹여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시각화한 툴이 이 버틀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요약 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기업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올게요. 이 시각화를 하고 나가지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오류, 이거 오류 아니에요라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가 없어요라는 그 신고예요. 그 신고에 대부분 찾아보게 되면, 이 연결 재무제표와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자회사들이 있는 기업들이죠. 자회사들이 있어서 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개별 재무제표로, 뭐 자동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로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한 적이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를 그냥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자회사가 뭐 자회사를 매각했다든지 해서 개별 재무제표만 보고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최근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연결 재무제표가. 그래서 뭐 오류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 작은 회사들,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가장 최근 재무제표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가 없으면 개별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리노공업 한번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제 아직 한 번도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개별 재무제표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파이어링크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과거에는 보고하다가 어, 지금은 이제 개별 재무제표만 보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류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바로 개별 재무제표 보여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을 한번 누르시면 그러니까 이 모회사 기준이죠. 그 자회사를 제거한 모회사 기준의 재무제표가 시각화돼서 나타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연결과 개별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삼성전자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개별 재무제표, 그 모회사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개별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투자해서 숫자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연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기본 재무제표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는 사실 그래프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목록 중에 재무 강의 하나 있어요.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재무제표 강의랑 쭉 진행을 하면서
그래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 버틀러의 그래프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 화면에서는 그 회사의 장기간의 실적 같은 거 쭉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재무 현황, 그다음 듀퐁 분석. 저는 이제 RO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 흐름과 ROE 듀퐁 분석. 그러니까 이 요약 적어도 요약 화면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거 좋다더라 했을 때 그냥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거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들, 과거에 어떻게 이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밴드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셨죠? PBR 밴드, PER 밴드,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이랑 주가랑의 관계 같은 거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압축적인 탭이 이 요약 탭입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뭐 쭉 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쭉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플로우와 스톡 이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플로우와 스톡의 개념도 그 제 재무 강의에 두 번째 강의인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플로우예요. 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이걸 보는. 근데 이제 스톡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는 스톡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손익계산서에는 4분기 누적, 연도, 분기 3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죠. 연도와 분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도 말과 분기 말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를 보여주는 표인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이거 2개는 이 기간이 3개가 있죠. 4분기 누적, 연도, 분기. 네, 그 차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표로 보려면 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표도 기간별로 볼 수 있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도 이 숫자들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 그래프 각각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까지 뭐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제 스크리닝 용도로 한번 쭉 훑어보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툴을 만든 그 이유는 어떤 스크리닝이라기보다는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보거든요. 같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놓친 게 또 생기고, 그리고 분기가 늘어날 때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는데 저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별로 한번 이 또 설명이 필요한데, 이 4분기 누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디폴트로 제가 4분기 누적을 넣어놨어요. 이 4분기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걸 4분기 누적을 쓰냐면, 자, 분기를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요. 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분기, 2분기 각각 분기별로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이 계절성이 있거나 할 경우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고, 2분기에서 3분기를 비교하고,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기보다는 YOY로 비교를 많이 하죠.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 올해 2분기와 작년 2분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그러니까 사과 대 사과 비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내에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YY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 1년치를 계속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연도별이 결국에 그거잖아요. 연도별이 어떻게 되냐면 각 1년치를 딱딱 끊어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겹치지 않게. 그렇죠? 근데 이제 4분기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1년이죠. 그러면 다음 1분기 이제 연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4개 분기가 1년이 되는데 자, 1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 해 이제 올해 1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작년 1분기를 빼고 올해 1분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3, 4, 1분기가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년이 이렇게 그다음 2분기가 되면 작년 2분기를 빼고 올해 2분기를 넣고 이렇게 되면 항상 4개의 분기가 애플 투 애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빙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를 겹치는 게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분기는 계속 겹치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년치의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자, 한번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게 3분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치 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전 데이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돼요? 작년 3분기부터 보세요. 작년 3분기에 3, 4, 1, 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3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2분기가 사라지고 4, 1, 2, 3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는 겹친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개는 겹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두 개의 항목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올해 3분기와 작년 3분기의 차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붙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의 차이가 YOY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3분기보다 올해 3분기에 성장했다라고 하면 2분기 데이터보다도 3분기 데이터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올해 3분기가 작년 3분기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항목을 가지고 바로 시각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년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거의 이 4분기 누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해놓은 거기도 한데 이 4분기 누적을 분기나 연도보다 먼저 기본 데이터로 넣어 놓은 거고요. 사실 이거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어디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4분기 누적 데이터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음. 그다음에 뭐 연도랑 분기는 사실 이제 뭐 명확하실 거고요. 근데 연도에서 하나 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데이터. 맨 마지막 데이터는 뭐다? 4분기 누적 데이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데이터가 3분기까지 발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년치 데이터.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1년도 4분기가 발표되면 2021년도 데이터가 될 거고 2022년도 올해 1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2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데이터 하나가 딱 추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면 4분기 누적을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의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변화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클 같은 거, 특히나 삼성전자 사이클이잖아요. 이런 변화의 시점. 이런 아래쪽에서 뭐 턴어라운드 할 때, 위쪽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분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캐치하기가 쉬워져요. 지금 이 주식형 차트들 있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차트. 이게 딱 그 차이만큼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YOY 차이만큼만. 예, 그게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사각형일 경우는 YOY로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 사각형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게 되면, 어, 정말 빨리 캐치가 돼요.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는 역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4분기 누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사실 다른 그래프 안 보게 아마 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실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다 비슷한 거고요. 이제 분석 같은 데서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심하라기보다 주의하면서 보면 좋은 게요. 이제 분석 그래프에는 플로우, 손익계산서 항목과 재무 항목 있죠. 스톡 항목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우 항목을 어, 지금 분기가 기본인데 이 분기의 플로우 항목들은 1년치 데이터, 4분기 누적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스톡이라는 거는 결국 항상 그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이 분기와 연도가 그러니까 1년치와 분기 플로우를 막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분자부모 하나는 플로우고 하나는 스톡이다 보니까 플로우가 어떤 곳에서는 분기가 쓰이고 어떤 곳에서 4분기 누적이 막 쓰이다 보면은 이게 동일한 기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도 4분기 누적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분자가 순이익이고 분모가 자본총계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연도 같은 경우 연도 순이익을 쓸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분기 값을 구하려고 분기 순이익을 쓰게 되면 왜곡되잖아요. 뭐 ROE가 보통 15%라고 하는데 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3, 4%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년치로 보정해 주기 위해서 4분기 누적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또 유용한 팁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런 툴팁 뭐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볼 수 있으니까 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항목들, 범례들을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액 같은 거 안 보고 싶다. 누르면은 껐다 켰다가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스케일이 막 크거나 작거나 이런 차이가 클 경우에 그래프가 작은 애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총액을 빼버리면 자동으로 스케일 조절이 돼가지고 어, 영업이익만 또는 당기순이익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그 클릭만 하면은 껐다 켰다가 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기능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체크박스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레전드 이 범례를 누르면 다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음, 뭐 다 뭐 클릭하면 껐다 켜졌다 되거든요. 보고 싶은 항목들 얼마든지 이제 그 찾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들어갈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탭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텐데 떤 기능을 넣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그래프들 위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 요약도 어떻게 보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딱 넣어놨는데 마이뷰 기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들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봐야 되는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그 내 관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그래프들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그 이제 마이뷰 기능을 하나 추가할 거고요. 할 게 많은데 지금 아직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거니까 그래서 마이뷰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아마 이제 본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그래프들만 좀 모아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탭들의 의미들 이런 거는 좀 오늘은 패스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죠? 그래프 확대하는 기능들 다들 아시죠? 그래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확대를 열어보면 그 그래프 각각의 범례들이 뭘 설명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또 여기 설명을 해놨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토론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그 투자자들 간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토론방이나 이런 데는 보면 사실 기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좀 약간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이 기업을 추적 관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간이고요. 네, 여기 토론 지금은 기업 토론 기능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 투자 로고가 추가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을 때 특히나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이제 투자 로그, 그러니까 일지죠, 투자 일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어떤 이유로 해서 이만큼 떨어졌고, 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일기장이죠. 일기장을 하나 추가할 예정이에요. 네, 그거 추가하면 사실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아마 도움이 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 토론방은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함께 그 추적하는 기업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거고, 투자 로그 부분은 이 기업을 추적 관찰하면서 내가 어, 기억하고 싶은 것들, 잊어먹기 싫은 것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그래프 쪽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보시는데 이게 뭐랄까 이 스크리닝 기능만으로 쓰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프 각각에 있어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아마 이게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보는 시간들이 길어질 거예요. 짧아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뭐 1년, 2년 같은 기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도 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 각각이 의미하는 바와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더 이제 쉽게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 활용법에서는 툴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건 사실 개개인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제가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투자를 쉽게 한다라는 이런 관점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를 쉽게, 투자를 재밌게. 저는 사실 그거는 거짓말 같고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투자는 너무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어려운 투자를 어떻게든 뭐랄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이 돼요. 버틀러는. 그러니까 답을 준다라는 건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거짓말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버틀러는 답을 준다라기보다 투자자가 겪어야 되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단축시켜주고 좀 더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정성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탭이 있어요. 이제 시각화는 이런 그래프들인 거고, 그래서 앞에 손익계산서부터 분석까지가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탭이고요. 이제 밴드와 지표에서는 이 기업의 현재 어떤 상황,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이 기업이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 있다. 그러면 이거 정성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죠. 이 기업이 정말로 과거처럼 좋은 기업,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더 나빠졌느냐. 그러니까 이런 밴드 자체에서 평행이동이 있을 거고요. 기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면. 만약 동일하다고 하면 밴드는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기업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밴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밴드가 항상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업이 바뀌면서 밴드 자체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 카페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이런 밴드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재생 목록에 강의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버틀러가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기업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제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죠. 이 회사의 펀더멘털과 주가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보로 넘어가면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들이에요. 주가도 있고 이런 개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시 목록이라든지 좀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지. 네,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뭐 내부자 거래들, 이런 우리가 투자자로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이 다트에 가서 다 찾을 수는 있지만 찾으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원클릭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자회사 목록이라든지 뭐 임원 목록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 탭은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쭉 공부하면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찾아야 되는 정보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량적인 분석,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은 공부할 게 많죠. 산업이라든지 분석할 게 훨씬 더 이제 방대하게 있을 텐데 정량적인 분석은 이 공간 안에서 버틀러 하나를 통해서 쫙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이 시각화 탭 쪽에 사업 부문별 분석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 분석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기업을 쉽게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기간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 기간은 아마 1차적으로는 아마 2022년부터 한 10년 정도 보는 걸로 하고, 2차적으로는 1998년 그 재무제표가 다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모든 기간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탭에서는 그 환경 컨센서스예요. 환경 컨센서스에 올라와 있는 리포트들 쫙 긁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클릭하면은 읽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그래프는 최근 한 1년 정도 어떻게 이제 그 컨센서스와 그 목표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그 점들, 그리고 주가의 관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업 토론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고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 그래프를 보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질문과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목록이 있는데 기업 비교부터 볼게요. 사실 기업 분석과 기업 비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중간에 관심 목록을 껴놨고요. 삼성전자와 뭐 가장 비교 많이 하는 게 하이닉스겠죠. SK 하이닉스라고 쳐도 되고 그 코드 쳐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앞쪽에서 본 모든 그래프는 이제 두 번째 탭부터 쫙 있고, 한 가지 더 기본으로 보여주는 건 1대1 비교라고 해서 각각의 재무 항목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항목, 뭐 영업이익 항목, 이렇게 둘 다 사이클이죠. 사이클이고, 이제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현금 흐름 부분. 현금 흐름 중에서도 캐펙스와 프리캐시 플로우. 프리캐시 플로우가 잉여 현금 흐름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항상 굉장히 크게 플러스인데, 이제 그 하이닉스는 여전히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정도. 이게 이제 경쟁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도 비교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서 이제 연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분기도 비교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주가 시장 정보 비교도 여기서 가능해요.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 월별로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삼성전자는 꾸준히 이렇게 1년에 한 15% 정도씩 성장해 왔고요. 주가가 올라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한번 그 부침을 겪었죠. 망할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기업이잖아요.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정보들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비교 가능하고 주별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으로만 보면은 사실 실제 퍼포먼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률 비교가 해보면 되겠죠. 네, 수익률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1300까지 됐으니 20년 동안 13배 오른 거죠. 이런 거 한 번에 볼 수 있고, 상대 비교가 되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지만 예전에 워낙 고평가받던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번 그 망할 뻔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영향이 있었던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씩 이 탭들 넘기면서 보게 되면 앞쪽에서 봤던 요약 탭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쭉 그 1대1 비교 가능하죠. 아래 위 보게 되면 두 개의 그래프를 놓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쭉 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하기보다는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 이 회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개의 회사의 차이를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차이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똑같이 이제 사이클을 타고 이익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나서도 남는 돈이 이렇게 항상 뭐 20조에 30조 남는 거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요?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두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이 CCR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뭐 최근에 올리긴 했는데, 그 뭐죠? 워렌 버핏의 현금 투자 전략 이런 거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순이익이 그러니까 현금으로 창출이 되느냐라는 그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거, 이 하얀색 점선이 1이거든요. 1보다 항상 위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익의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들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자꾸만 살펴봐야 돼요. 그래프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 볼 때도 이제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공부할 필요 없이, 아, 이 그래프는 이런 뜻이다 라는 걸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좀 더 수월하게 기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것들 편하게 보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목록으로 가볼게요.
관심 목록이 아직 좀 부실해요. 사실 제가 좀 더 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홀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관심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 좀 깔끔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 저 뭐랄까 개선하는 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이제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뭐 머지않아서 이게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매도 목표가랑 매도가 거리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1년 전 ROE와 현재 ROE 또는 1년 전 영업이익률, 현재 영업이익률, 1년 전 매출액 YOY 성장률 그리고 현재 성장률 뭐 이런 식으로 좀 훨씬 더 우리가 투자자로서 보고 싶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반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탭을 눌러가지고 뭐 추가할 관심 목록의 이름을 일단 하나 넣으면 탭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 라이브라고 해서 하나 이제 만들면 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기업 삼성전자부터 해볼까요? 추가하고 이제 추가를 할 때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그냥 연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나는 개별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개별로 선택하면 될 거고요. 매수 목표가를, 삼성전자 매수 목표가를 7만 원이면 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넣는 거죠.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놓으면 이제, 정말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과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그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 좀 추적이 쉬워지죠. 그리고, 에코 마케팅. 16,000원에 사고 싶어.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이제 이 정보들 플러스 요 목표가 거리까지도 지금 내가 목표하고 있는 매수 목표가에서 어디까지 가까워졌는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매수 목표가보다 낮아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랄까 매수를 실행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냐면 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 회사가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16,000원에 처음에는 살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8,000원, 19,000원에서 막 추격해서 사게 되고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그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 화면을 봐야 돼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게 사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냥 그 호가창 트레이딩 창을 보고 있다 보면 사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아직 아니야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결국 기회는 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기회는 와요. 근데 이제 내가 못 참는 게 문제인데 그 못 참는 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억제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저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면은 관심 종목 아마 요 화면 자체 사용하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어, 이거랑 이제 유사한 모습이 될 텐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그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포트폴리오 현황 같은 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 음, 그래서 현재 내 자산의 상태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어떤 평균 ROE, 평균 PER, 평균 PBR 이런 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그 기능이 추가될 거예요. 포트폴리오. 아마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면은 이 뭐랄까 매매 욕구, 매매창, 호가창 들여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그걸 조금 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여기선 매매가 안 되잖아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있는 기능이 기업 탐색이죠. 여기 이제 기업 탐색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좀 관심을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알고 싶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트에 가서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실적 시즌에는 30% 이상 그 변동한 기업들 공시 있잖아요. 이거 되게 왜냐면 회사가 점프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찾아내는 데 쓰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트에서 하려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좀 뽑아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적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워낙 중요하니까 잠정 실적.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 여기 시각화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작업 중이라서 앞으로
좀 시간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지? 한 1, 2주일 후에는 이 잠정 실적이 이제 시각화 그래프에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잠정 실적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온 기업들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 일정, IR 언제 한다라는 어, 이제 기업들 발표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아보면 되고, 제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공급 계약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어떻게 투자한다. 그 다음에 배당 결정한다든지 한 것들, 그다음 자사주 매입, 또 내부자 거래들. 지금 이제 내부자 거래는 DB화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세부 내역들이 나오는데 아직 다른 애들은 DB화를 못 해가지고 세부 내역들 안 나오고 그래프 이제 링크만 보내주고 있는데 차차차차 이제 모든 걸 DB화 해가지고 이 내부자 거래 탭처럼 어, 다 이렇게 세부 내역까지도 보이도록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할 일 많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내용들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재 배치, 그 유형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또는 양수한다든지 또는 자회사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분석 탭에서는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기업 탐색 탭에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이슈들을 쭉 스크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어, 좀 공부해 보고 싶은 기업들을 찾게 되면 여기서 또 시각화를 통해서 보자. 어떤 회사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나온 실적 변동 중에서 BMT가 30% 이상 변동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바로 눌러보면은 시각화를 통해서 이 기업이 지금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실적이 좀 급감을 하고 있구나. 또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 있으면 어떤 회사 한번 볼까요? 국순나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스크리닝해서 좀 더 이제 정성적인 공부까지 턴어라운드 됐죠. 이 국순당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또 뭐랄까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고 실제 투자까지도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다가 바로 관심 종목으로 또 넣고 싶을 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런 UI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다 기획은 되어 있어요. 기획은 되어 있는데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 기업 탐색의 화면에서 들어갈 부분들이, 일단 이건 지금 모니터링, 시장에서 주요한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는 툴인 거고요. 스크리너는 뭐냐면, 내가 이런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떤 순위라기보다 이제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ROE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그 필터링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순위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 순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위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론실이죠. 토론실. 그 기업 분석에 있는 토론실은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공간인 거고, 이제 이걸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보다가 댓글도 쓸 수 있을 테고, 사자, 사장님 바보 이런 댓글은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CA 저장고가 뭔가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또 CA 저장고는 클라이밋 컨트롤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 이야기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온도 기후가 조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 같은 거거든요. 질소로 되어 있고 산소 농도가 2%인가 3%밖에 안 돼서 그 식물이 뭐죠? 호흡을 멈추기 때문에 딱 그 상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게 한 20개 가까이 있어요. 19개인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1,000원씩 하는 저장고고, 이게 그냥 이마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누르면 버티러 카페로 갑니다. 뭐 간단하죠?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가 이런 UI 같은 거 복잡하고 이런 거 좀 싫어해서 최대한 좀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기능들은 쭉 설명이 된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래프들로부터 의미하는 바를 내가 그 인사이트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뭐 누가 투자를 못 하겠어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많은 기업들을 쫙 펼쳐놓고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래프들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근데 그 의미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재무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재무 관련된 강의라든지 아니면 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뭐 다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어서 하나하나 기업들을 분석하는데 좀 결국에 시간이에요. 이게 어,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 시간을 흔히 말해 노가다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노가다가 싫어서 처음부터 피하다 보면 결국에 계속해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에요. 뭐 만시간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뭐랄까 내 축적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노가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가다를 안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고통이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바탕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노가다들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재무 관련된 것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생산자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재무제표를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산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투자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제표, ABCD랑 똑같잖아요. ABCD 모르고 영어를 못하는데 재무제표를 모르고 기업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업을 뭐 분석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면 요약 그 그래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최소의 한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일 수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야 이거 좋대 뭐 터진대 라고 했는데 진짜 터질 수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예. 그 기업의 과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의 과거를. 이거 인스코비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누가 이제 제 친한 어르신이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봉침을 가지고 뭘 하는데 이 회사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그게 아마 주가가 한번 튀었을 거예요. 이때쯤 2018년도 이때쯤일 거예요. 막 튀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과거 실적이 꾸준히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또 뭐죠? 지명생명과 혹시 주주들 계시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한 번씩 좀 그냥 누구한테 얘기 듣고 무작정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프 보고 이거 사고 싶겠어요? 그냥 주가만 알아 막 그냥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거 좋다더라 했을 때 정말로 좋은지 한 번쯤 체크하고 결국에 그 기업의 과거가 현재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가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누구한테 듣는다는 건 지금 점이잖아요, 점. 지금 상황이 어떻다더라. 근데 그 과거가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버틀러의 앞으로 이제 방향, 뭐 지금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의 깊이를 계속해서 깊이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잠정 실적 이번에 이제 추가할 예정이고, 금융기업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금융기업 지금 거의 완료됐어요. 곧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이렇게 금융기업을 못 보여주고 있었냐면, 금융기업은 재무제표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다른 그 재무제표랑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틀에 맞춰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금융기업만을 떼놓고 보여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고, 근데 지금 그냥 여기에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익들을 매출액으로 보고, 그다음에 관리비들로 판매 관리비 넣고, 영업이익 단은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하다 보면 또 사실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틀로 보게 되면 기업을 일단 이해하는 데는 훨씬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직접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 틀, 현재 틀로 맞춰서 표준화를 해서 그 금융기업들도 보여줄 예정이고요. 네, 곧 추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부분이 뭐냐면 사업 부문별로 실적 보여주는 거. 네,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 늘리는 거와 그 다음에 컨센서스. 네, 컨센서스 부분도 좀 더해서 이게 정말 실적이 컨센서스를 비트했는지 쇼크가 났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 필요한 것들은 다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깊이를 더해서 볼 수 있게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 입장에서 HTS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계좌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태만 보여주고 내가 얼마 있어, 평가 손익이 얼마야, 그게 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ROE, PBR, PER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분석해주고 있는 툴이 사실 개인들한테는 제공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팩트셋 같은 거 한 150만 원, 200만 원 내면은 한 달에 그 정도 되면 쓸 수 있어요. 예,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쓰면은 팩트셋 쓰시면 사실 버틀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버틀러 같은 경우는 팩트셋에 굉장히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한테 필수적인 기능만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버틀러는 무료고 팩셋은 한 달에 이제 150만 원씩 내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개인화 작업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뷰 기능.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래프들만 모아서 보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투자 로그 같은 거. 내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공간. 네,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게 아마 해외 기업들, 미국 기업 가야죠. 네, 미국 기업들도 이제 지금 현재 들로, 그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이제 하나의 어떤 관점, 하나의 틀에서 전 세계 기업들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미국 기업도 추가할 거고, 그 다음 유럽 기업이 될 거고. 네, 그 미국 기업이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 버틀러에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따단 하고 나타날 거예요. 애플도 볼 수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게 될 거고, 다 보게 되실 거니까, 뭐, 일단 그때까지 좀 더 기업을 이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공부들 계속 하시다 보면, 미국 그래프, 미국 회사들도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평생 쓰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앱도 이제 준비는 시작했어요. 준비했고.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니까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려고요. 너무 뭐 급하게 가기보다 계속해서 개선 위주로 이런 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개선하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부탁드리지만 뜻이 좀 맞고 저희랑, 그리고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 가치가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조인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진출도 해야 되고, 네, 할 거 많으니까, 네,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하고 있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떤 게 이제 또 추가될 거냐면 지금 이제 카페 기능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커뮤니티 기능을 넣을 거예요. 인사이트들, 기업 분석 글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고 거기서 토론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지난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강의했었잖아요. 이런 강의를 저뿐만 아니라 되게 뛰어난 분들 많잖아요. 뛰어난 분들이 여기서 어, 제공할 수 있도록 강의 어떤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R룸도 만들 거예요. IR룸을 만들어서 이건 사실 참 할 게 많은데 IR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랑 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기업들의 IR 공간을 여기에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클릭해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 기업 IR이 있는 거죠. 그래서 IR 담당자가 여기서 이제 뭐 AI 자료라든지 어, 여기다 올리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거죠. 주주들과 직접 이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성장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그림은 좀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림 크게 그리고 있고 그래서 뭐 한 2년 3년 후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아마 2021년도 2020년도죠. 1년 반 전 2021년도 12월에 처음 카페를 개설해서 엑셀을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같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그래도 성장이 있고 또 앞으로도 뭐 1년 후, 2년 후 보면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 거고 사실 지금이 이제 굉장히 코어만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에 계속해서 기능들이 추가되고 어떤 그 사용자로서 투자자로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 도움도 많이 투자로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쓰시다가 피드백들 개선 이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카페에 남겨주시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들어 갈 테니까 네, 계속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